저는 지금 폭바의 소형 SUV T-Roc 시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이 차를 가져와 가지고 계속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계획은 와인딩 코스로 원래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차를 직접 운전을 하기 전에 다른 T-Roc 리뷰를 보면은 이 차가 되게 뭐 이제 약간 단단하다 그래요, 서스펜션이.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죠. 서스펜션 단단하면은 좀 그 독일차 특유의 그런 감성 있잖아요. 강성도 잘 느껴지고 서스펜션도 단단하고 롤링도 잘 잡아주고 약간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리뷰하려고 와인딩 코스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제부터 타보니까 느낀 게 이 차는 서스펜션이 단단하긴 해요. 하지만 어떤 차체의 강성이나 롤을 잘 잡아주는 서스펜션의 세팅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딩에서 차 조금만 잘못 조져버리면은 이제 약간 저 세상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냥 공도에서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격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출시가가 3,500에서 4천만 원이잖아요. 사실 이 가격이 저기 수입차 가격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산차 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죠.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프리미엄 취급을 받는 브랜드까지는 아니거든요, 폭스바겐이. 그렇다 보니까 그 브랜드 밸류를 생각해서 보면은 T-Roc의 가격이 좀 더 비싸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뭐 사양이 이렇게 잘 들어간 것 같으면서도 주요 사양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통풍 시트가 아예 없다든지, 뭐 전동 시트도 없고, 뭐 이제 프레스티지 가야지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국산차에 익숙한 우리나라 소비자들로서는 약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을 정말 합리화를 시키려면은 이 차가 정말 독일 수입차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입차나 외제차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격뿐만이 아니에요. 국산차보다 좀 더 뛰어난 차체 강성이라든지 차의 성능,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폭스바겐 T-Roc 같은 경우에는 100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치라고 하면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승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드릴 테니까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워트레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 디젤의 7단 DSG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2.0 디젤이 정말 폭스바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SUV에 거의 디젤 엔진을 장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도 폭스바겐 디젤을 가져오냐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가솔린 엔진이 부재한 게 많이 아쉽죠. 근데 이 디젤이라고 하면은 그 특징이 있잖아요. 조금 가솔린보다 더 뛰어난 토크감. 근데 이 차는 디젤의 토크감을 느낄 수 있는 영역대가 80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원래 디젤이 그래요. 토크감이 이제 고속으로 넘어갈수록 토크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저속 구간에서 가속을 할 때는 토크가 많이 느껴지고 경쾌한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80km 달리고 있는데 이제 1차로를 통해서 추월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의 한 100, 120, 110 이렇게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솔직히 방금도 가속을 해봤지만 속도계가 올라가는 속도도 되게 느리고 이 토크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일반 가솔린 엔진 같아요. 이거는 그 엔진의 마력 자체가 워낙 150마력으로 좀 낮다 보니까 중고속에서 토크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속에서는 되게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은 이 차가 시내 주행에서 되게 적합한 차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고 싶게 하는 그런 재미짐이 있어요. 업시프트와 3000rpm 밑으로 내려가면 다운시프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도 공도에서 뭐하러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써서 주행을 하냐 근데 하는데, 자꾸 여기 있잖아요. 이게 손에 걸려가지고 이 재미짐을 느끼고 싶어서 계속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DCT 미션이잖아요. DCT 미션 하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속에서의 꿀렁임. 이게 저속에서의 꿀렁임이 있냐? 어제 올림픽대로 타고 왔거든요. 되게 정체 구간이었어요. 근데 보통 현대기아차는 DCT가 어떤 느낌이냐면, 정차에서 출발할 때 1단, 2단 걸리는 그 느낌이, 그 반클러치 느낌이 들어가면서 꿀렁꿀렁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건 없어요. 다행히 그런 건 진짜 없는데, 어떤 게 문제냐면
그 2단 기어가 걸릴 때 속도가 한 시속 20km, 그러니까 막히는 상황이죠. 시속 20km에서 좀 더 감속을 할 때 그 2단에서 1단까지 내려오기 전에 RPM이 떨어질 때 그때 엔진 브레이크가 약간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몸이 좀 앞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2단에서 1단 내려갈 때만 그렇고 다른 상황에서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진동이 좀 있는데 확실히 그 파사트 GT의 똑같은 2.0 디젤 엔진보다는 확실히 진동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정차 시에 되게 차가 정숙했어요. 이 차는 약간 그런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차가 좀 정차 시에도 되게 디젤 엔진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88km에서 그냥 약간 이렇게 가속을 할 때 있잖아요. 이때도 약간의 그 디젤 특유의 그 걸걸거리는 소리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차체의 그 강성이 좀 안 느껴진다고 했는데 맞아요. 독일차 특유의 그 이렇게 단단한 차체를 타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은 안 나고 약간 북미형 제타 있잖아요. 그런 부드러움하고 그 파사트 GT의 그런 딱딱한 승차감의 그런 중간 정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코너를 돌 때 확실히 서스펜션이 조금 국산차 셀토스나 이런 차들보다는 확실히 좀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와인딩에서 타기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차예요. 그냥 이런 일상주행에서 타기에는 좀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다 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한계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약간 엉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가 토션빔이잖아요. 폭스바겐의 토션빔은 처음 겪어봤어요. 제가 그 생각보다 방지턱을 넘어갈 때 뭐라 그러죠? 통통 튀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팡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토션빔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떨어질 때 스프링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좀 없습니다. 그렇게 부들부들한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속주행을 할 때 갑자기 막 이렇게 칼치기를 하면은 승차감이 딱딱해서 서스펜션이 되게 단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소형이라고 해도 차체 자체가 되게 높고 위에 지금 선루프도 장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 배분에서 좀 손실이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70km로 코너를 돌아도 차체에 롤이 좀 심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이 차는 공도에서 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차 같아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당연히 추월 가속할 때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차의 최대 장점인 폭스바겐의 그 DCT 미션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 현대 기아차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션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빠릿빠릿해서 좀 공도에서 아까 그런 펀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연비도 좋아요. 지금 고속주행에서 제가 좀 심하게 밟았거든요. 그래도 16.2km의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이브리드인가? 솔직히 가성비가 있다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가격을 한 300만 원만 좀 낮춰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보다 판매량 한 3배는 올라갈 거예요.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